강준성입니다. 여러분들 창업 요즘 관심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해서 창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저희가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지만 7가지 주제로 쇼톡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기술 창업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코딩 수업 많이 들으실 텐데 그것들이 창업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먼저 저희가 소프트웨어 기술 창업의 환경을 이해하는 게 먼저 필요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죠. 저희가 AI, XR, 클라우드 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시장의 복잡성이 너무 커서 저희가 실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불확실성도 너무 크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미 다양한 소프트웨어 툴킷들이 있고 또는 이제 오픈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기술로, 여러분들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창업이 어찌 됐던 간에 초기에는 운영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정부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사업 지원을 위한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 부처나 지역의 진흥원 또는 테크노파크 등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업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업이 기술력이 있으면 그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창업 자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금융기관에 가져가면 여러분들은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5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창업기업이 기술력, 경영능력, 그리고 사업성 등 여러 가지 척도를 바탕으로 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연계를 투자를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첫 번째는 기술력을 통해서 자금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해서 자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업 대표가 39살 이하의 경우에는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일 때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의 정부에서는 다양한 창업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이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는 1억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어떤지를 증명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그 기술을 공인인증 평가를 받든지 아니면 대외적인 수상을 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국가에서 되게 유명한 또는 잘 알려진 기관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다면 저는 단기간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확보된 자금, 그 창업 지원금이 다 쓰여지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창업 후 1년 이내에 비즈니스 아이템을 절대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이 좋다면 창업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과연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먹힐까? 시장에서 가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은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것이 나의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창업인지 그리고 남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위한 창업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프로그램 만들어주느라 제 아이템을 못 만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고급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급 개발자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고급 개발자라 부르느냐? 그건 여러분들 기업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 또는 하나의 분야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이 있게 수준이 높은 분 또는 엄청나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과 협력이 가능한 분 이런 분들이 고급 개발자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이런 분들은 연봉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을 모시는 것도 힘들지만 그분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 무조건 고급 개발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의 프로젝트의 개발 목표, 그리고 기간, 그리고 갖고 있는 예산,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격 등에 따라서 어떤 개발자와 함께 할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유능한 고급 개발자가 여러 명이 풀지 못한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그 한 명의 고급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연봉이 너무 세서 저희가 사소한 프로젝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개발자를 저희가 유치하지 못해서 오히려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고민해 보시고 개발자를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제품의 완성도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계획서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그런 것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어디에 투자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될 것 같고 이미 만들어진 것에 투자하고 싶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큰 것엔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투자 유치를 위한 기술 설명회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만 나눠주는 거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 기업은 굉장히 큰 자금력과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더 멋있게 구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게 되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이것들을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기술의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 가치를 중심으로 설명하시면 이런 위협에서 좀 벗어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자와 협력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의 기술 수준의 완성도가 높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술 투자 초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 초기에 기술 투자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다니지만 도저히 투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고 창업 투자를 받아도 되지 않을 시점에 왔을 때 여기저기서 투자가 들어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완성도가 높을수록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생겨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만큼 서비스 기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굉장히 규모가 크게 성장한 기업, 우버, 호텔스닷컴 이런 거 아시죠? 예전에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지만 지금은 공유 서비스로 이런 걸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독 서비스로 저희가 어떤 시장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마음을 파고드는 서비스는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한 아이디어가 분명히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서비스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창업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고민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힘들 수 있는 게 타인의 말에 현혹돼서 누구는 얼마만큼 벌었대, 누구는 뭘 해서 잘 됐대. 이런 말 다 의미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맞았었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릴 것 같아요. 다른 시대에는 그게 맞았지만 시대가 다르면 당연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략을 짜고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기술 창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약점인지. 그래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소프트웨어 기술 창업하실 때 기술력 충분히 확보하시고 파트너 충분히 확보하시고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기술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해야 돼. 하지만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해서 시장에 진입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 달성하기도 어렵지만 그 매출을 달성했을 때 저희는 그때 해야 될 일은 그 매출이 잘 나오는 구조가 되도록 안정적으로 나오는 구조가 되도록 회사 조직을 최적화하고 관리 체계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 대충 사람들이 비유를 할 때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배를 끌고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배에 구멍 뚫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배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혁신은 주기적으로 계속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개발하신 아이템이 지금 시장에서 먹혔지만 그 다음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을 계속 조사하면서 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것에 맞는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재밌는 점이 있으셨어요? 아니면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발견하셨었나요? 일단은 첫 번째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창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에서는 조금 더 다른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